디터미넌트에 관해서 어디까지 진행했었냐면은 P포뮬라에 대해서 봤었네요. P포뮬라를 다시 써보자면 이렇게 있었고, 이 SN이 set of function 이제 인젝티브 펑션 in에서 in이 가능. 그리고 sign은 뭐였냐? 마이너스 1은 아닌데 r number of row exchange. 근데 여기 row exchange를 대신에 뭘로 썼었냐면은 이제 number of inversion으로 썼었어. 인벌전을 이렇게 디노트하고 사인 시그마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인벌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람다 제로가 뭐 이런 애가 될 수 있죠. 1, 2, 3, 4. 여기는 람다 제로의 1이고 여기가 람다 제로의 2인 자리인 거고, 이렇게 됐을 때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4 넣었을 때 4 나오는 이러한 인젝티브 펑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버전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인버전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경우에서 인버전의 개수가 1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인버전은 그 밸류의 크기가 역전된 상황을 인버전이라고 하고요. 인버전은 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i가 j보다 작은데 시그마 i가 시그마 j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i랑 j 페어가 ij such that 이런 것이 is called inversion. 여기서는 4 3,4 그러니까 시그마 1에 시그마 13랑 시그마 14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얘 로우 익스체인지를 생각해보면 로우 익스체인지는 또 한 번이죠. 시그마 2를 보면 예시를 들어봤을 때 3, 2, 1, 4 이런 것을 보면 얘도 R은 1이에요. 3이랑 1이랑 위치를 바꿨으니까. 근데 인버전의 개수를 생각해보면은 3이랑 2랑도 역전되었고 3이랑 1이랑도 역전되었고 2랑 1이랑도 지금 역전된 상태죠.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인버전.
이 시원3에서 3, 2, 4, 1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1, 4가 바뀐 거니까 로 엑스체인지는 두 번이겠죠. 네. 인버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넷 이렇게 생각. 얘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로 익스체인지랑 인버전의 개수랑 연관 어떤 공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드면은 오드, 이븐이면은 이븐, 이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빅포뮬라에서 로 익스체인지로 사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버전의 개수로 그것이 좀 더 그 펑션의 이 인젝티브한 이 퍼뮤테이션 펑션에다가 결정하는 프로퍼티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쓰는지가 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대수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 같고요. 빅포뮬라는 여기까지 하고 빅포뮬라에서 코팩터 익스텐션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준먼트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로 나온다? 이 안에서 시그마 1이 1일 때랑 그래서 시그마 1이 2일 때랑 시그마 1이 n일 때까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봐봐요. 그 보면은 람다 1이 i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a1 시그마 1이 i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a2 시그마 1이 n 시그마 n 사인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 a1i는 콘스턴트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우리는 시그마를 2랑 n부터 해서 1, i-1, i 플러스 1, n 이런 대로 가는 임퍼뮤테이션 생각해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I,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n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 이 시그마 1은 i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 다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 2부터 시그마 n 사이에 1부터 i-1까지의 i-1개의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i보다 작은 숫자들이. 그렇단 말은 여기는 i-1개의 인베이션이 이미 존재하는 거고요. i-1개의 인베이션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그마가 뭐냐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 2부터 시그마 n 사이에 이 퍼뮤테이션이 결정하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페어가 있겠죠. 그 페어만큼을 또 따로 더해주면은 이게 전체의 인베이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얘를 이제 분리시켜서 이렇게 프라임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a1i인데 마이너스 1에 i-1 이런 것까지 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썸 형태도 원용 a1i, a1a, a21, a2i, a2n, ann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건데, 이제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프라임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2부터 n까지 중에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젝티브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못 고르게 될 거고요. 1에서 i를 골랐으니까 2에서도 i를 못 고르는 거지. 인젝션이니까. 그리고 펑션이기 때문에 시그마 1이 서로 다른 두 함수값으로 향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칼럼당 하나씩, 로우당 하나씩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곱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사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A2 시그마 요거가 지금 이 A, E, 1 요거랑 요거에 합쳐놓은 그 있잖아요. 그것의 디터미넌트랑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제 디터미넌트 M1I 이렇게 부릅니다. 1i라고 부르는 이 M1i가 뭐냐면은 원래 기존의 A의 매트릭스에서 1행 로우, first row랑 ith 컬럼을 없앤 매트릭스를 M1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텀이 이렇게 되죠. M1 I-1 M1I. 그리고 요게 i가 1부터 n까지 있었으니까 디터미넌트 a는 시그마 i고 i1부터 n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1로 바꿔주고요. 여기 그래도 똑같죠. 그 다음에 1i가 되고 디터미넌트 m1i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first row에 대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1이 1이 될지 시그마 1이 2가 될지 그런 것들을 선택했었는데, 그냥 시그마 1이 아니라 시그마 i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 i가 1로 가는 경우, 시그마 i가 j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을 땐 얘가 j가 1부터 n 4에 i 플러스 j i j 디터미넌트 m i j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거랑 요거를 묶어가지고 묶어서 얘를 CIJ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제 코팩터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고요. 했을 때 J는 1부터 N, EIJ, CIJ 이것이 이제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포뮬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1이 어떤 밸류가 되느냐로 분리를 했었다가, 이제는 그 밑에 문장은 시그마 i가 어떤 밸류가 될 것이냐를 결정했던 것인데, 이거를 또 다르게도 쓸 수 있는 거, 디터미넌트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그 함수값이 어떤 정의역의 밸류랑 연결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J라는 밸류가 시그마 1이 J가 될 것인가, 시그마 2가 J가 될 것인가, 시그마 i가 J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럴 때는 이젠 J라는 칼럼에 대해서 어떤 로우랑 일치시킬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칼럼이 고정되고 로우에 따라서 익스펜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 앞에 있는 과정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1, 2, 3, 4, 5, 6, 7, 8, 0 이렇게 돼 있다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무조건 여기 1, 2, 3 골라가지고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플러스 3 그다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텀이 3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지 말고 로우를 여기로 잡는 게 아니라 로우를 여기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로 잡는다면은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은 그냥 0인 거예요. 여기는 0에다가 이렇게 곱해줘봤자 어차피 0이니까 두 개의 털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2, 3, 5, 6이고 여기는 1, 4, 3, 6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칼럼을 잡아놔도 뭐 탐 2개로 해서 좀 더 계산을 단순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로우나 어떤 칼럼을 잡든 간에 하나만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커팩터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팩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A 인버스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랑 CT라는 거고, 이 C라는 매트릭스는 CIG라는 커팩터로 이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고요. 거기에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해보면은 얘랑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퍼스트 로우, 퍼스트 칼럼 자리에 위치하게 될 건데, 얘랑 곱해진 걸 컨비네이션을 생각해보면은 얘는 그냥 퍼펙트 익스펜션이니까 디터미넌트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A21, A21 있고 여기에 C21, C22, D2N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도 계산해보면은 얘도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구절은 다 디터미넌트 A가 돼요. 그 팩터 익스펜션에 의해서. 근데 그냥 다이아고널 외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요런 애들. 이 퍼스트 로우랑 세컨드 칼럼이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해보는 방법은 A11, C, 4, 더하기 A1N, C2N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떤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런 A가 있는데, A의 두 번째 로우가 첫 번째 로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C21 이렇게 잡으면 요게 사라지고 여기가 사라져서 결국에 이걸 잡는 거잖아요. 이 C21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변형
A의 세컨드 컬럼을 퍼스트 로우랑 A의 세컨드 로우를 퍼스트 로우랑 똑같은 값으로 갖다 놨는데, 그렇게 해놔도 C21, C2n보다 C2n까지는 안 변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세컨드 로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C2랑 C2i라는 그 컴팩터 밸류들한테는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곱해져 있는 A라는 이 컴포넌트들인데, 이 컴포넌트들의 정보들이 다 퍼스트 로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드 로우에도 그 퍼스트 로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줘야지 그 커팩터 익스펜션이 이렇게 퍼스트 로우에 있는 A 값들과 그 다음에 세컨드 로우를 없애는 이 커팩터 익스펜션이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근데 이런 매트릭스는 지금 두 개의 same row가 있기 때문에 얘는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A11, C31 그리고 다음에 A1N, C3N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A라는 매트릭스에서 세 번째 로우를 그 기준으로 잡고 그 세 번째 로우랑 첫 번째 칼럼을 없애고 커팩터를 만들고, 세 번째 로우랑 세컨드 칼럼을 없애고 커팩터를 만들고, 그런 만들어진 커팩터에다가 그 코에피션트로 세 번째 로우에 컴포넌트들이 각각 곱해질 텐데, 근데 그 세 번째 로우로 곱해진 애들이 지금 퍼스트 로우에 있는 정보들이니까 얘가 세 번째 로우에도 퍼스트 로우의 밸류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퍼스트 로우가 좀 중복된 로우가 1번 첫 번째 로우랑 세 번째 로우에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겠구나 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 다이아고널이 아니면 다 그 컴포넌트들이 다 제로가 되겠다 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이아고널이니까 디터미네이트 A를 빼고 0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ACT라는 것이 디터미넌트 AI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공식을 얻고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고 디터미넌트 A는 밸류니까 넘겨주고,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이 디터미넌트 A가 논지로라는 말이니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A 인버스는 CT over 디터미넌트 A 요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A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 가우시안 조던 캐노니컬 폼이 아니었나요? 가우스 조던 소법이었나? 그걸 써서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코팩터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해서 A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머룰인데, 크레머룰은 이런 매트릭스를 구할 때 이런 솔루션 문제의 솔루션을 구할 때 x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x1부터 xn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난 xi만 알고 싶을 때는 좀 계산을 좀 더 간소화시켜서 할 수 없을까? 그러한 의문이 이제 크레머 룰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BJ라는 새로운 매트릭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냐? A의 칼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A의 칼럼들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J번째 칼럼에 AJ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J번째 A의 J번째 칼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B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것을 우리는 라지 BJ라는 매트릭스로 규정했고요. 근데 이 B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A1, A2, BJ 에서 B라는 것이 AX였잖아요. 근데 AX가 뭐냐면은 X1, A1, XN, AN이라는 이런 칼럼에 대해서, 칼럼 벡터에 대해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칼럼 오퍼레이션을 써주면 되겠죠. 칼럼 오퍼레이션 이제 첫 번째 로우에다가 x1 곱해서 j번째 칼럼에다가 빼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j번째 로우를 줄여나가면은 뭐가 남을까요? 그렇게 돼서 남는 거는 j번째 로우에는 x, j, a, j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매트릭스가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칼럼 오퍼레이션, 리니어리티를 이용해서, 칼럼에 대한 리니어리티를 이용해서 xj를 밖으로 빼내고 얘가 디터미넌트 a랑 똑같구나 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디터미넌트 bj는 xj 곱하기 디터미넌트 a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xj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bj다. 이렇게 xj라는 x의 안에 있는 x1부터 xn까지 다 구할 필요 없이 라지 bj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랑 a의 디터미넌트를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특정된 그 x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터미넌트 a는 논제로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논제로라는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xj는 다양한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은 디터미넌트의 geometrical meaning인데, 얘는 굳이 얘도 지금 다루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V1 있고 V2가 있을 때 디터미넌트 V1, V2를 생각해봐요. 볼륨 V1, V2 얘가 만들어낸
요거를 볼륨 V1, V2라고 해요.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거랑 볼륨 V1, H 이게 H로 해서 V1이랑 H랑 곱하는 볼륨이나 똑같죠. 지금 여기서는 뭐 에리아지만은 3차원 장의 플레인으로 봤을 때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디터미넌트 V1, H라고 해요. 여기 왜 성립하냐면은 이제 V1이랑 H라는 그런 A가 있다고 할 때 A랑 AT를 곱해주면은 V1, H V1, H 이렇게 돼서 매트릭스가 V1 제곱 H 제곱 0, 0 이렇게 되고요. 왜냐면 V1이랑 H는 옥소곤을 하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 A, AT를 하면은 얘는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는 V1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는데 제곱들을 다 날려주면 디터미넌트 A가 V1 곱하기 H 이렇게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여야 돼서 이 면적이 디터미넌트 A랑 같아지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아무튼 여기로 넘어가서 디터미넌트 A, V1 H랑 뭐랑 같냐 하면은 이 H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를 생각해보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런 노멀 벡터를 만들고 프로젝티드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보시면 V1에서 H는 V2 빼기 어떤 프로젝션 X hat V1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것을 빼서 H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리티를 다시 써주면은 V1, V2 빼기 X hat V1, V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디터미넌트가 0이고 그렇다면 얘는 디터미넌트 V1, V2랑 똑같네. V1, H나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그것의 볼륨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V1, V2라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만 했지만은 2차원 벡터 두 개에 대해서 했지만은 3차원 벡터의 3개에 대해서도 4차원 벡터의 4개에 대해서도 하이퍼 볼륨을 그렇게 디터미넌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피봇에 대한 것인데 여기 피봇은 정말 별거가 없습니다. DI랑 디터미넌트 AI인데 AI가 뭐냐면은 기존 A에서 I 곱하기 I까지로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 A-I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스테이트 디터미넌트 I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해진 다이아고널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 AI-1에서는 그 안에 존재하는 디터미넌트 다이아고널의 프로덕트가 될 건데 지금 한 칸 차이가 나니까 딱 여기에 피봇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걸 이용해서 DI를 구한다 라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